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오늘도 올해의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고 퇴근 중입니다. 우연히 작년 12월에 업로드한 제 오토바이들 동면하기 전에 달렸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작년 영상에서 올해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한 상황들이 그다지 좋아지진 않았네요. 그리고 내년도 더 어두운 상황이 손짓을 하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오토바이 라이더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누군가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연배가 아닌 젊은 분들이라도 청춘을 달리며 젊지만 자신의 꿈을 책임지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맞을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하고 생각하며 조금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좀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께 응원을 드릴까 하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뭉치가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개인적인 채널인 저희 뭉치 부부에 업로드한 영상인데요. 바로 저 MC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토바이 영상은 아니지만 이 채널 주인이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지 아신다면 그래도 구독하시고 시청하는 채널의 주인장이 정신 넉나간 친구는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좋은 기운 받으시길 바라며 저의 MC 자세 채널에도 업로드해 봅니다.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는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오토바이처럼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하죠. 힘들어도 아직은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 내년에도 우리 이렇게 영상에서 서로 응원하며 달려가기로 하죠.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뭉치아빠입니다. 오늘은 계획한 영상 업로드에 앞서서 저의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 부부 이야기 재테크 편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었어요. 요즘 무슨 일인지 구독자분들 조금씩 늘고 있고 조회수도 이전보다 잘 나와서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오해도 없고 또 저희 부부를 좀 더 솔직히 알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참, 좋아요, 구독, 시청 당부드려서일까요? 성적이 조금 잘 나오니까 중간고사 잘 본 학생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에서 구독자가 좀 오르고 영상이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온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간혹 채널의 전부를 모르고 한 영상만 보고 그 채널의 운영자를 판단한다든지 무슨 팩트 어쩌고 하시면서 훈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독자가 늘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렇게 한 분, 그런 분도 이 보잘것없는 채널에 와서 그래 주시고, 근데 남을 판단하기에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또 그를 판단하기에 단면적인 하나를 보고 내가 맞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아함이란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전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면은 이건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자신의 의견을 정중히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무슨 수준이 어쩌고 하면서 자신은 높고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평가하는 순간 그걸 말하는 수준인 걸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딩크 부부지만 아이 있는 사람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만큼요. 중간에 무슨 자기 세상에 빠져서 우쭐하신 분이 수준 어쩌고 하는 글에 제가 좀 급발진을 좀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시작합니다.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일하는 모습보다는 유럽 여행을 다니고 즐기는 모습이 더 많기에 얘네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저보다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많으니까 저럴 수 있구나 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네이처니까요. 다음에 업로드할 재테크 영상이 올라오면은 반드시 이러쿵 저러쿵 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 팔자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유튜브를 한 1년 넘게 해보고 작지만 수익 창출도 해보니까 이 생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는 좋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 호기심이나 동정표라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썸네일에도 자극적으로 많이 만들죠. 백수도 아닌데 백수인 것처럼 마치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구독하셨던 분이 처음에는 솔직한 모습에 호감이 가서 구독을 하다가 점점 수익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에 초심을 잃어가지고 단지 조회수만 끌어내려는 영상들로 만들어지는 채널로 변하는 것을 보고 떠나곤 하시죠.
저는 솔직히 구독자가 늘어 재밌긴 합니다. 근데 뭐 실버 버튼도, 떡상도, 뭐 협찬 이런 건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빚지기 싫어하는 저희 부부 성격상 세상에는 공짜는 없고 무엇인가 거기에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런 솔직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 저희와 호흡하는 분들이 더 좋고 그걸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과 행복하고 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채널을 시작한 것도 뭉치의 행복을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모이기 전에 나에 대해 솔직함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싶어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화려함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진솔함과 가치는 깊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옷을 잘 입고 가고 뭐 한 달씩 유럽에 가서 살고 오고 제가 운영하는 매장도 아파트 값이 그 핫하다는 반포동에 있고 많진 않지만 좀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모습만 채널에 비춰지니까 모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아가는 솔직한 모습을 한번 담아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뭉치 부부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즐겁게 살기 위해 참을 줄도 아는 그런 평범한 부부입니다. 뭉치 아빠는 초중고를 지금의 유명한 파락군이라는 대치동에서 나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곳에 살았던 거죠. 당시는 뭐 뺑뺑이였지만 그래도 그곳에 오래 살아야 입학할 수 있는 이름만 들어도 좋은 학교들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대치동이 그렇지만 솔직히 제가 어릴 적 살던 대치동은 아니었어요. 뭉치 아빠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두 남매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마당에 있던 집에 살던 뭉치 아빠는 어느 날부터 대치동 연립의 지하방에서 세 식구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 오래 살아서 학교도 모두 그 동네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실 줄 모르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는 어머님은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일도 해보고 동네 아파트 청소도 하러 다니시고 지금이야 어머니의 고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담배도 그때 배우고 사춘기가 오는 중2 때 집이 망해버린 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께 중3 때까지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지금은 알 수 있지만 망한 건 집안이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이란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는 그런 가난이 내 주위에 맴도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맞는 것도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집이 이런 것도 그 원망의 대상은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저에게 항상 삐뚤게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지 네 정신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며 제 자존감을 항상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도 인생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진학했고요. 당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부모님이 허락한 동의서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혹 저와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은 그렇게 다 고깃집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살아갔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서 돈을 한 푼도 받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우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지금이야 유행이 지났지만 뭐 코코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할 때가 생각나는데 친구랑 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배가 고파서 고등학교 때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나초 몇 조각을 빼먹다가 매니저 형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쓰레기장에 끌려가서 따기를 맞고 가슴을 걷어차였는데 야 진짜 그때는 그런 거 진짜 세기말 감성이죠. 지금은 큰일 나죠. 그러면 그 사건 이후로 깨끗한 것보다는 더러워도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에서 식을 높여서 일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는 마인드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한 돈으로 고등학교 때 월사금이라는 학비도 내고 수학여행비도 내고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벌어서 할 수 있다는 경제적 관념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집이 망해버린 중학교 때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난하지만 그나마 남의 일을 해서 월급을 받던 엄마를 졸라가지고 그 따고 싶었던 태권도 상품증을 따러갈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그 돈을 주시지 못하고 울먹여야 했던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학업을 하던 고교 시절이 지나며 친구들은 모두 대학을 갔습니다. 이 파락군과 교육 학군의 중요성 이런 것도 제가 차후에 한번 제가 느끼는 거를 특집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 분위기가 있어요. 당시 동네 친구들의 분위기. 그래서 저도 공부를 덩달아서 하게 돼서 대학을 진학하였고, 어머님은 그때 힘들게 모은 돈을 아들 대학 입학금으로 선뜻 내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아들인 걸 알았지만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을 꼭 하고 싶게 해주고 싶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아들을 위해 그 시간을 참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아이 없는 삶과 내 삶에 대한 확실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이때 결심했으니까요. 엄마는 나와 하나뿐인 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항상 남에게 빚을 지고 살지 말고 베풀고 살아야 한다. 남의 주머니에 돈을 빼먹는 것은 쉽지 않다. 등등 저를 사회에 나가기 충분하게 단련시키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회상을 하는 저를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20살이 되고 군대를 전역하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외국에도 자주 갔는데 그 외국에 가려면 엄청난 체류비 등이 필요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대하고 천하게 생각하는 막 그런 배달 일도 많이 했고요. 저에게 의미 없는 명성보다는 실속 있는 내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취업을 하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대학교 때부터는 일을 해 집에도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을 많이 다닌 경험을 통해서 반포동에 있는 당시 초고가의 비싼 수업료를 납부해야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외국인 학교에 교직원으로도 취업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고급 문화도 좀 많이 접하게 된 게 사실이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언젠가 애 없는 것에 대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더라고요. 부자들을 만나보라고, 왜 애를 낳아야 하는지 알 것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부자가 아닌 정말 재벌집 아이들이라는 분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기업들, 거기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ECA라는 방과후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운동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수업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집에 갈 일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생각도 교류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자들의 생각이라며 말한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거 혼자 생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고요. 지금도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은 제 생각과 의견에 찬성과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취업해서 배웠던 매너와 인간관계, 그리고 생각들도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부자들의 뭐 생각 뭐 이런 거, 그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저의 직장이던 학교를 빌려서 외국처럼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치러지는 화려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이제는 결혼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와이프 집안은 저희 집안보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더 안정된 집이었고, 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저와는 조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처갓집 부모님들은 집안보다 이 남자가 처절하게 살아왔지만 올곧은 생각으로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하며 귀하게 키운 딸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도 와이프가 저에게 온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기회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결혼을 했고,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아내지만 항상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와이프였습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항상 저는 와이프에게 조금 의존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둘이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일한 신혼 2년이었고요. 아마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공개한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자신감이 있는 이 남편을 지지해 주었고, 오빠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남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열정이 있는 남자니 언젠가 오빠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거야 라고 응원을 항상 해주었습니다. 그런 와이프와 함께 어디를 가도 저는 와이프에게 뭐 샤넬백 하나 사주지 못한 남자지만 그 샤넬백보다 오빠가 빛나면은 자신이 더 빛난다는 것을 알기에 와이프는 항상 저를 높여주었고, 저 역시 아내를 높여주면은 내가 훨씬 더 빛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초대를 받아서 가도 그런 품위 있는 와이프가 동석하길 사람들은 원했고, 그런 자리마다 와이프는 가서 고품격을 보여주는 멋진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서로가 그렇게 위해주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 경제적인 건 역시 둘이 가장 잘 맞기에 위의 영상처럼 1년을 준비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뭐 어떤 비싼 고급 외제차나 뭐 운동장만한 대가는 없지만 서로의 품위를 지키고 올려줄 줄 아는 아내와 제가 있기에, 또 그런 엘레강스한 삶을 알기에 저는 이제는
이런 턱시도를 입고 가야 하는 블랙타이 행사에도 많이 초대되어 살아갑니다. 지금도 한 푼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써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은 없어도 되지만 존중과 품위는 간직해야 나중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부가 그냥 정신없이 돈이나 쓰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팔자 편하게 사는 부부가 아닌지 알게 되셨죠? 저는 지금 많은 것을 가진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인정하고 내 삶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가장 큰 내 편인 아내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가득한 부자입니다. 나는 지금도 어떤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대리운전이든 배달 알바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런 화려한 행사에 초대받아서도 누구에게 밀리지 않을 옷을 입고 가서 품격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남자는 그 시절을 이기고 지금의 턱시도를 입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1억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연애 순수하게 1억을 넘게, 즉 한 달에 1,000을 넘게 벌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기에는 솔직히 쉽진 않긴 합니다. 누구나 벌어들이는 수입은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온라인상의 대부분인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아니죠. 한 번 월 1천만 원을 벌어본 것과 꾸준히 월 1,000을 버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재테크 편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적게 벌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심지는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렸던 시절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 즉 나에 대한 비루한 자존심이 아닌 꿈을 향한 자존감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에 자존감을 던지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부부가 어떻게 돈을 아끼고 어떤 마인드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지 말해도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 사람들은 파이어다, 투자로 먹고 산다, 욜로로 세계여행한다 보다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이루는 삶이 더 우리에게 가깝고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삶에 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며 무슨 성공 강의다, 투자다 해서 한 방에 가려는 것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제 채널에서 열심히 살아서 마치 언더독이 우승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서로 응원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을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나의 엘레강스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스타일과 생각, 품격을 지니고 있다면 돈을 더 벌기도 유리해지고 남들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것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스타이고 빛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